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플로리다주의 하원 법안 1093, 그리고 뉴욕시 의회의 헬기 퇴출 법안인 인트로 26A. 거기에 조비 에비에이션의 재무구조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반응들까지 있죠? 맞습니다.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지역의 정책과 기업의 자금 상황이 묘하게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자금 지원, 즉 인프라와 시장의 룰을 정하는 규제가 어떻게 이 에어택시 기업들에게 완벽한 독점 모델을 깔아주고 있는지 보는 거죠. 네, 그 큰 그림을 오늘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리다 이야기부터 해보죠. 플로리다요? 네, 여기가 지금 아주 재미있는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안이잖아요. 론 디센티스 조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 1093.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쉽게 말해서 주 정부가 공공자금이랑 민간자금을 말 그대로 쏟아붓게 해주는 법안이에요. 어디에 쏟아붓는 거죠? 볼티포트라고 부르는 수직 이착륙장, 그리고 전기충전소, 또 기존 공항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와, 그러니까 에어택시용 인프라를 정부가 알아서 지어주겠다는 거네요. 맞아요. 엘버트 위티드나 세브린 같은 지역이 이미 준비 중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파헤쳐보죠.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통신망이나 기지국이 없으면 아예 팔 수가 없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체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합니까? 뜰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에어택시 산업도 버티포트가 없으면 시작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에서 항상 닭과 달걀의 딜레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체를 먼저 만들 거냐, 인프라를 먼저 깔 거냐, 이 문제죠. 네,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가 엄청난 허들이거든요. 땅 사고 콘크리트 부어서 정류장 만들 돈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비행기 연구 개발하는데도 돈이 엄청 깨질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플로리다가 이 가장 큰 문제를 직접 해결해줬다는 겁니다. 기업은 막대한 건설 비용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체 양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진짜 기업 입장에서는 레드카펫이 깔린 거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요? 왜 하필 플로리다인가요? 보통 이런 혁신적인 거 하면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나 돈이 몰려있는 뉴욕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도시 중에서도 특히 템파 국제공항이 핵심 인프라 거점으로 꼽히거든요. 템파요? 에어택시가 초기에 도입되면 요금이 꽤 비쌀 텐데 플로리다의 그 프리미엄 요금을 낼 수요가 충분할까요? 차라리 금융 중심지가 낫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플로리다는 초기 상용화의 완벽한 테스트베드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 세 가지나. 첫 번째는 뭔가요? 타겟층이 아주 확실합니다. 일명 스노우버드라고 부르는 부유한 은퇴자들과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곳이거든요. 아,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플로리다로 오는 돈 많은 분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가격 민감도가 낮아요. 쾌적하게 이동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 완벽한 프리미엄 타겟층이죠. 확실히 수요는 보장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지형과 기후입니다. 뉴욕 같은 곳은 빌딩 숲이 빽빽하고 항공관제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높은 건물 사이로 비행기 날아다니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플로리다는 지형이 아주 평탄합니다. 게다가 맑은 날씨가 연중 계속되니까 시계 비행 조건이 훌륭하죠. 비행 경로 설정이나 안전성 테스트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아하,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는 환경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악의 교통체증입니다. 템파에서 올랜도나 마이애미로 이어지는 I-4 고속도로 같은 곳은 진짜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아, 저도 거기 여행 갔다가 차 안에서 몇 시간 갇혀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끔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백억 달러 들여서 고속도로 확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길 여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 거죠. 에어택시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플로리다가 완벽한 교집합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소셜미디어 반응도 엄청 뜨겁더라고요. 네, 자료에 나온 거 보셨죠? X, 옛날 트위터에서 한 유저가 그 아이디가 JJ였죠? 네, JJ요. 플로리다가 완전 미래 모드에 돌입했다고 환호하는 글을 올렸어요. 더 흥미로운 건 거기에 달린 답글이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쪽에서 직접 등판했잖아요. 네, 조비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올리버 워커 존스가
거기에 선샤인 스테이트에서 조비 기체를 볼 날이 기대된다고 바로 화답을 했죠. 선샤인 스테이트가 플로리다의 별명이니까 사실상 우리는 플로리다로 간다고 도장을 찍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 짧은 소셜미디어 대화 하나만 봐도 플로리다의 인프라 지원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당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쪽의 플로리다가 인프라라는 달콤한 당근을 주고 있다면 북쪽의 뉴욕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볼까요? 뉴욕은 완전히 반대 방식입니다. 조용한 환경이라고 할까요? 규제에 칼을 빼들었죠. 시회의를 통과한 인트로 26A 법안 말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걸 규제하는 건가요? 2029년부터 뉴욕시가 소유한 헬리포트에서 소음이 심한 기존 내연기관 헬리콥터들의 운항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소음이 심하면 아예 못 뜨게 막는다는 거네요. 비필수적인 헬기들 위주로요? 네, 관광용이나 상업용 헬기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도심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입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엄청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끄러운 진상 손님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아주 조용하고 매너 있는 VIP 손님만 받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하하,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기존 헬기 업체들에게는 정말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근데 생각해보면 에어택시 기업들, 특히 조비 같은 회사에게는 이게 완벽한 레드카펫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비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조비의 초조소음 데이터가 무기로 된자합니다. 아, 그 나사랑 같이 했다는 음향 테스트 결과요? 네, 조비 개체가 기존 헬리콥터보다 100배 이상 조용하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100배요? 아니, 아무리 전기로 간다고 하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인데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핵심은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존 헬기는 그 커다란 메인 로터 하나가 공기를 가르면서 뚝뚝뚝뚝 하는 엄청난 저주파 소음을 내잖아요. 맞아요. 헬기 지나가면 창문이 다 흔들릴 정도죠. 그런데 조비는 작은 로터 여러 개가 각각 다른 속도로 돌면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비행 소음이 45데시벨 수준이에요. 45데시벨이면 어느 정도인 거죠? 그냥 도심 한가운데 있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나 자동차 지나가는 백색 소음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수준입니다. 와, 진짜 일상적인 소음이랑 구분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9년에 뉴욕시의 소음 규제가 발효돼서 경쟁 헬리기들이 다 쫓겨나는 바로 그 시점에 조비는 무혈립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헬리 트래픽이 많은 뉴욕의 하늘을 그냥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거군요. 아무런 경쟁자 없이요. 네, 합법적인 독점권이나 다름없습니다. 플로리다라 돈을 내서 정류장을 지어주고 뉴욕은 알아서 경쟁자들을 다 치워주는 이 완벽한 판. 진짜 그림이 기가 막히게 짜여 있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판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2029년까지 버틸 돈이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요? 정말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재무적인 체력이 없으면 퀀텀 점프는 불가능하죠. 자료를 보면 조비가 이 막대한 현금 연소, 그러니까 돈을 태우는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영어로는 컨버터블 시니어 노트라고 하죠. 이게 주식 유상증자랑은 다른 건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방식을 어떻게 영리하게 쓰고 있는지 쉽게 좀 풀어주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갚다가 회사 기둥뿌리가 뽑힙니다. 이자율이 무섭죠. 그럼 주색을 새로 찍어내서 팔면 안 되나요?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주가가 낮은데 이때 주식을 대량으로 찍어내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희석된다고 하죠. 아, 주주들 입장에서 엄청 손해니까 반발이 심하겠네요. 네, 그래서 선택한 게 전환사채입니다. 당장은 채권 형태로 투자자한테 막대한 현금을 빌려오는데 빌려오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빙고! 나중에 조비가 상용화에 성공해서 뉴욕 하늘을 지배하고 주가가 폭등하면 그때 투자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주는 겁니다. 와,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에 베팅하고 회사는 당장 싼 이자로 쓸 수 있는 현금 실탄을 엄청나게 확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플로리다 인프라 법안이랑 합쳐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납니다. 자본의 효율적 재배치 관점에서 봐야 하거든요. 자본의 재배치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할 돈을 남이 대신 내준다는 거나 연결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조비가 그 전환사채로 빌려온 피 같은 현금을 어디 콘크리트 사서 활주로 깔고 충전기 짓는 인프라 비용으로 썼어야 했어요. 아, 그 막대한 캐텍스에 다 쏟아 부었겠죠? 그런데 플로리다 주정부가 대신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비 대차 대조표에서 그 수십억 달러짜리 지출 항목이 싹 날아가는 겁니다. 와, 돈 엄청나게 굳었네요. 그럼 그 굳은 돈은 어디로 가나요? 오로지 딥테크 본질에만 쓰이는 거죠. 기체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양산 라인 고도화, 배터리 연구 개발, 그리고 글로벌 비행 관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핵심적인 운영 지출에만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억울해 경쟁사들도 있겠어요. 다른 회사들은 버티포트 짓는다고 비싼 이자 내면서 동구하를 다닐 때 조비는 인프라 걱정 없이 오직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만 자본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조비가 파산 안 하고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익화 도달 시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흑자 전환이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시장은 이 지점에서 조비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비행기 제조사가 아니라는 건가요? 맞아요. 단순히 비행기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도심과 공항을 잇는 새로운 모빌리티 인프라를 지배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트래픽 수익을 빨아들이는 새로운 항공 플랫폼으로 기업 가치가 퀀텀 점프하게 되는 겁니다. 와, 하드웨어 지원, 시장 규제, 그리고 영리한 자금 조달.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네. 혁신 산업이 대중화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교과서적인 완벽한 쌍끌이 호재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템파공항에 내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꽉 막힌 I4 고속도로에서 차 안에 갇혀서 스트레스 받는 대신에요. 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에어택시를 타고 아주 조용하게 창밖 풍경을 보면서 15분 만에 도심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동의 패러다임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간 낭비에서 쾌적한 경험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 우리는 정부와 제도가 어떻게 에어택시라는 신흥 강자들에게 하늘을 장악할 무대를 만들어주는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조비 같은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2029년 뉴욕에서 사실상 쫓겨나게 될 그 기존의 내연기관 헬리콥터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 헬기 업체들 입장이요. 이거 재밌네요. 무소음 데이터와 정부 인프라 지원을 선점한 이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에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늘을 내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100년 넘게 쌓아온 항공 노하우로 바탕으로 뒤늦게라도 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생존 전략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쉽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동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이 순간 하늘의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체는 이미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거대한 공중전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